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맞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도 준비 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여성공예 창업대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50견에 대해 알아봅니다. 50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전통시장 박람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네, 현재 서울 시내에 전통시장이 한 330개 정도 있는데요. 네. 전통시장 중에서 한 89개 전통시장이 참여해서 최초로 열리는 전통시장 박람회고요. 그러니까 함께 만드는 전통시장, 또 함께 누리는 전통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예. 11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 광장에 오시면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것도 판매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물건도 판매를 하고요. 예. 또 이제 오시면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좀 엿보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시장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형 마트가 이제 들어서면서 네. 전통시장이 많이 좀 힘들 상황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 고유의 전통시장을 조금 더 시민들께 알리고 또 실제 전통시장에 어떤 네. 그런 품목들이 좀 있는지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고요. 또 우리 상인분들도 서로 그 옆 동네 전통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요. 우수 상품 전시, 예. 판매, 예. 또 체험하는 행사가 있고요. 예.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울시가 지금 브랜드 특화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신응암시장에 예. 끄덕 반찬, 또 아마 좀 생소하시죠. 예. 또 목삼동에 깨비 만두, 예. 또 구로시장에 한복, 중곡 제일시장에 참기름 등 각 지역의 명물들을 전시 판매하고요. 예. 아마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 오랫동안 이제 그 전통시장에서 그 업무를 하시면서 예. 거의 달인의 수준에 이르신 분들이 실제 그 음식을 좀 만들어서 선보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오시면 맛보실 수 있는 체험 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과거 우리가 이제 그 집 가까운 추억의 전통시장 네. 그 공간에 어떤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전도 함께 개최가 됩니다. 그 모든 게 이제 서울 광장, 시청 앞에서 열린다는 네. 서울 광장에서 19일하고 20일 예.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요. 19일하고 20일이면은 평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네. 네. 저도 가고 싶은데요. 한번 들려주시죠. 예. 날씨가 다음 많이 쌀쌀해졌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올해도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 온돌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네. 그 서울 하늘 아래 밥 굽는 사람 또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복지시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저희가 최초로 당시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시민들과 함께 만든 시책이 바로 희망 온돌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겨울철
그 한때 이걸 시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이제 계속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부나 나눔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어려운 분들 이제 찾아서 도와드리는 예. 어떤 자발적인 자원봉사 또 기업 후원 등 민간 자원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사업 뭐 몇 가지 소개해드리죠. 아마 지나가시면서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 희망마차라고 네. 노란색 그 트럭이 다니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는 쌀, 뭐 라면, 뭐 식용유, 간장 이렇게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예.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그 쪽방촌이나 뭐 어려운 시설들 이렇게 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예. 분들께 가서 이제 간이 상점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1인당 뭐 5개 품목 이렇게 좀 전달해주는 네. 그런 희망마차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요. 예. 그래서 긴급 지원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역시 희망마차가 달려가서 좀 도움을 예.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 이제 겨울이면 제일 중요한 게 따뜻한 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도 예. 내년 3월까지 목표로 지금 한 17,000가구 도움 드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뭐 보일러를 교체해 드린다거나 그 장판 또 뭐 네. 단열재를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그 뭐 보일러 전문 시공업체랄지 아니면 또 이쪽에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네.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역시 이 사업도 주로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뭐 또 장애인 가구 네. 뭐 이렇게 한부모 가정 등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요. 주변에 혹시 이렇게 방에 진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예.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예.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뭐 장판 같은 도배 장판은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자원봉사 또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예. 또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다는 의사 표현도 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그 현재 살고 계시는 그 거주지 네. 가장 가까운 이제 동주민센터로 가시면 가장 쉽고요. 예. 거기 가셔서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 예. 이런 거 알려주셔도 되고 또 내가 어떤 기부를 좀 하고 싶다. 뭐 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검색하셔서 희망 온도를 검색하시면 예. 희망 온도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을 추천하거나 또 네. 뭐 내가 재능 기부나 물품 기부를 희망한다는 그런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시 이번 한 주 동안의 행사 공연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올해 이제 그 사회째를 맞이하는 축제가 있는데요. 예. 서울 사진 축제라고요. 네. 1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한 달간 열리고 있군요. 네, 네.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주로 사람. 예. 그래서 사람들의 초상 사진을 통해서 예. 뭐 도시 역사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저희 서울 시립미술관 예. 그 시청 옆에 있죠. 예. 거기 중심으로 뭐 시민청, 뭐 북촌, 뭐 여러 또 사립미술관 같이 네. 전체 갤러리 20곳에서 열리는 한 행사인데요. 군데서 열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서울 2013 서울 사진축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을 방문하시면 구체적으로 좀 일정이나 어디에서 이 사진축제가 열리는지 이런 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무료로 참가 가능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볍게 둘러보셔서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 청소년 지금 특히 이제 수능이 끝나서 네. 수험이 그 시험을 치룬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11월 13일하고 예. 20일. 그러니까 예. 오늘하고 내일. 네, 수요일 저녁 예.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예. 저희 시립미술관에 지하 1층 이제 세마홀에서 열리는데요. 예. 영화를 상영하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영화를 만드신
분들 또 이제 뭐 박재동 만화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하고 수험생이나 청소년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요. 영화는 완득이 그리고 예. 무산일기 두 편이 오늘은 완득이가 상영이 되고요. 예. 박재동 만화가 선생님이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20일 수요일에는 무산일기가 상영이 되고 예. 또 무산일기 상영 후에 박정범 감독님이 예. 이제 이방인이라는 주제로 또 심도 있는 대화를 가질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세한 일정이나 신청 방법은 예. 지금 이제 2013 서울 사진축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 또는 접수가 가능하고요. 현재 완득이는 저희가 140여 명 정도 예. 예정인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지금 110여 명 신청을 거의 하셨답니다. 다 신청이 됐군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한 번쯤 예. 그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예. 좀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제부터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는 2013 서울 여성 공예 창업 대전이 열립니다. 네.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요. 서울 여성들이 직접 만든 공예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예, 어제부터 열리면 언제까지 열리나요, 이건?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열리는군요. 네. 어떤 작품들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실용성과 상품성, 디자인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본선에 오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섬유, 가죽, 도자기를 포함한 90개의 공예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세한 행사 소개는 서울 여성능력개발원의 김민정 씨께 들어보시죠. 이번 여성공예 창업대전은 서울시에서 핸드메이드 분야에 재능 있는 여성을 발굴하고 이것을 직업과 연결해서 전문적인 생산자나 소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 숨어있는 여성 인재들이 많은데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서 접수를 총 433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총 출품작은 338점 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수상작 50점과 그리고 본선작 40점, 총 90점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다른 공모전과 다른 점은 이제 기존의 기성 작가라든지 판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위주가 아니라 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런 공예 창업 대전을 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시작하는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능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직업과 연결해주는 행사군요. 네, 이 행사를 손끝에서 피어나는 여성의 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미생활로 그쳤던 다양한 손재주를 대회에 참가해서 뽐내고 또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자리였는데요. 네. 응모 자격도 전문가가 아닌 공예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여성들로만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작하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윤지 리포터는 어제 가서 그 작품들을 봤습니까? 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한 전통미가 느껴지는 옷장이나 접시, 실용성을 높인 가방 등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놀라움마저 들었습니다. 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저는 손뜨개 가방이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손재주도 좋으시고 저렇게 색깔 배열도 되게 잘하시고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서 산다면 좀 사고 싶어요. 관심 있게 봤는데 대상 받은 작품 보니까 확실히 대상 받을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뭔가 창조가 많이 들어간 느낌 있는 것 같고
이런 대회가 공예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봤는데 일반인 분들이 만들었다고 보기엔 되게 독창적이고 그런 것도 많아서 반지 같은 것들도 되게 예뻤던 것 같고 도자기 같은 것들도 스타일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같이 있고 재밌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연물로 한 것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자연과 같이 동화될 수 있어서 느낌이 좋았어요. 뭐 이런 대회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여성들이 신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를 한다면 사고 싶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우선 전시가 끝난 후에는 작가에게 작품이 돌아가고요. 이후 판매를 희망하는 이가 있다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협업을 통해서 판매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마케팅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신의 작품이 판매까지 이어지고 또 거기다 상까지 받는다면 더욱 기쁠 것 같군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행사장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6명을 포함해서 5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되는데요. 어제 갔을 때 수상자 2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품 소개와 대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 들어봤습니다. 장려상의 이정아 씨, 대상의 김은희 씨 차례로 만나보시죠. 그 가방인데 보시면 이렇게 가방이 약간 레이스처럼 돼 있을 거예요. 퀼트에서 몰라라는 기법이거든요. 기법으로 레이스 문양을 내서 그냥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민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합치면 한 달 정도 걸렸고요. 경험 삼아 한번 시작을 한 거였는데 장려상이긴 하지만 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되게 기뻐요. 아빠 작품으로 출품했어요. 공예대전인데 창업이랑 연결되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물건 이런 쪽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근데 병뚜껑에다가 작업을 하고 꽃 말린 거를 하나하나 넣어서 혹시로 마감하는 작업이거든요. 친구들한테 미안했죠. 일을 해야 되는데 취미 활동에만 너무 매달린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서 컨설팅 같은 것도 도와주시고 한다니까 열심히 배워보고 가능하다면 창업도 고려 중이에요. 네, 전업주부에서 공예 전문가로 꿈을 키우고 있군요. 네, 대상을 수상한 김은희 씨의 작품은 병뚜껑으로 꾸며진 거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재료비 부담과 이 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에 머뭇거린 적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이런 꿈을 지원해주는 곳이 바로 이 행사를 주관한 서울여성능력개발원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의 김은경 주임입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30, 40대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사회로 재진출을 하시거나 재취업 혹은 창업을 원하실 때 와서 직업훈련 교육도 받으시고 혹은 취업 알선이나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공예라는 주제를 해서 창업 대전을 열었지만 평소에는 취창업 교육도 하고요. 취업 알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 3군데가 있고요. 여성창업 플라자가 또 있는데 그 여성 창업 플라자 같은 경우는 공예나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분들이 입주해서 일정 기간 동안 컨설팅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예대전에서 수상하신 분들 중에 창업 희망자가 있다 그러면 향후에 창업 플라자 입주 시 우대를 드리거나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창업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재출발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분들 계시다면 서울 시내에 22개 여성인력 개발 기관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교육을 포함한 지원을 받고 싶은 여성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 주말까지 열린다고 그랬죠?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1층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가신다면 오후 2시에 열리는 시상식과 함께 체험비와 재료비가 모두 무료인 공예 체험 행사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은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요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요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건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은 경희한의원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50견의 원인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형 집행정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형 집행정지 중인 사건 149건 가운데 통지를 원하는 피해자 20명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대학교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모집군을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학 시기를 앞당겨 합격생들에 대한 입학 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내일 학장회의를 열어 이동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에 최종 결정이 나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 4개 관계사가 들어선 융복합 산업단지로 인해 천안, 아산 지역의 일자리가 8만 7천 개 늘어나고 생산 유발 효과는 43조 1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생산시설과 관련 의료, 교육, 문화, 주거, 레저 산업을 융합한 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0대에 주로 나타나는 어깨 통증을 50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정말 50대에 많이 발생하나요? 네, 50대에 많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요. 50견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 50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생기고요. 예. 뭐 아이들은 잘 생기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인들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50대에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네. 그리고 50견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동결견, 영어로는 이제 frozen shoulder라고 해서 네. 꽁꽁 얼어붙은 어깨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 정식 용어는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러니까 관절 부위가 꽁꽁 뻑뻑하게 들러붙었다는 뜻입니다. 예. 유착성 관절낭염. 네. 이건 염자가 들어갔으니까 염증인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어깨 관절 그 부위의 부피가 예. 한 20에서 30ml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한 5에서 10까지 줄어들어서 그냥 어깨 관절이 뻑뻑하게 들러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여유 공간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원인 자체는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요. 네. 많이 생기는 분들을 보면 이제 당뇨가 있으면 5배 정도 많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수록 또 어깨를 움직이지 않을수록 많이 생기고 중풍이 와서 어깨를 못 쓰게 된 다음에 마비가 풀린 다음에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교통사고 나서 어깨 못 쓰고 난 다음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 있으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또 우울증 있으면 또 50견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50견의 증상 대표적인 게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일단 3단계로 아시면 되는데 1단계는 아픕니다. 아프고 2단계는 꽁꽁 어깨가 굳어버려서 움직이질 않고 이제 3단계가 풀어지는 것인데요. 1단계는 어깨가 아픈 건데 밤에 특히 아프고 정말 어떤 방향으로도 너무 아픈 이제 증상이 2에서 9개월 정도. 그 다음에 어깨가 정말로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앞, 뒤, 뭐 위, 아래, 뭐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증상이 한 1년. 그 다음에 한 1에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풀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히는 그런 질병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어깨를 못 쓰게 되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 되죠. 뭐 뒷주머니에서 뭐 꺼내는 것도 안 되고 세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 불편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50견이 그 통증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게 아니라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또 통증이 있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치료를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놔두면은 좀 자연적으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50견 자체가 뭐 평생 가는 질환은 아니고요. 길면 2년 정도까지 아니면 1년 정도에서 이제 저절로 낫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낫고 나서 그 뒤에도 아픈 게 조금 남아있고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가동이 제한되는 것이 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후유증이 계속 될 수가 있으니까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50견 말고 다른 어깨 통증들은 대부분은 이제 어깨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육이 어깨를 무리해서 쓰고 난 다음에 좀 아픈 건데 그런 경우는 찜질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며칠 보면은 좀 좋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며칠 기다려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다. 그러니까 골절이 있다. 이런 경우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쾅 받은 적이 있은 다음부터 어깨가 아프면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 50견 외에도 어깨가 아픈 원인 참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50견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회전근개 질환이나 또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근육인데요. 그 근육이 좀 찢어지거나 무리를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 주위의 근육에 석회가 쌓이는 그런 병도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는데 이때 비싼 검사, MRI 같은 것은 1차적으로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저렴한 검사,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같은 것이 우선 이루어지면 됩니다.
혈액 검사로도 진단 같은 게 가능한 모양이죠? 혈액 검사로 이제 필요한 것은 다른 뭐 류마티스 질환 네. 아니면 그리고 엑스레이로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한방에서는 오십견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뭐 다양한 치료법이 있죠. 침이나 뜸이나 부항 같은 치료가 있고요. 네. 침도 그냥 놓는 침도 있고 침을 놓고 나서 따끈하게 데워서 예. 열을 가하는 화침이라는 것도 있고 또 침을 놓고 나서 움직이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동작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봉독 약침이나 약침 이런 치료로 치료 효과를 더 높이기도 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또 한약을 통해서 그 통증을 줄이고 어혈을 빠르게 풀어주기 때문에 이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또는 운동법 이런 게 있겠죠? 예, 어깨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치료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깨를 안 쓰는 쪽이 더 오십견이 잘 오거든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많이 오고 또 어깨를 뭐 다쳐서 한동안 못 움직인 다음에 생기고 또 중풍 때문에 마비가 오면 그 다음에 또 오십견이 생기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안 쓰는 쪽에 어깨가 잘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깨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깨를 쓰는 운동을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예. 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고강도 운동은 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야구 선수들이 어깨가 잘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강도 운동보다는 좀 이제 스트레칭을 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문자 들어온 내용이 네. 있는데요. 7434번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평소 방을 걸레질 할 때 무릎을 꿇고 왼쪽 팔로 바닥을 짚어 몸을 기대고 오른팔로 걸레질을 하는데 하고 나면 바닥을 짚고 있던 왼팔 어깨에 근육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에 담이 잘 결리는데 오래 갑니다. 이런 증상들이 오십견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증상 자체가 오십견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는 지탱을 하고 그러니까 예. 고정시킨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팔은 이렇게 휘두르면서 걸레질을 하시면 예. 왼쪽 팔은 그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렇죠. 부하만 준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예. 좀 무리가 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자세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걸레질을 이렇게 예. 서서 미는 그런 밀대 같은 걸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걸레질 앉아서 하게 되면은 부담을 네. 여러 가지로 주겠죠. 무릎에도 안 좋고 네. 예. 어깨에도 안 좋죠. 예. 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경희한 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들어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34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어머니께서 오십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사도 맞는데 어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계속 아프고 특히 밤이 되면 더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잠깐 통증을 먹게 하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나요? 이런 내용인데요. 밤에 특히 오십견은 더 아픈 모양이죠? 네, 밤에 더 아픈 것을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보는데요. 밤에 더 아픈 이유는 이제 낮에는 아무래도 좀이라도 움직이게 되고 예. 또 빛이나 소리 같은 다른 자극이 있어서 통증 자체에 집중을 좀 덜 하게 되는데 네. 밤이 되면 다른 자극이 없어지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아픈 네.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누워 있으면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아프기도 하고요. 네. 또 아픈 쪽 어깨로 누우면 그쪽이 눌려서 더 아프기도 합니다. 네. 이럴 때 뭐 바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일단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데 이럴 때 핫팩을 대실 때 너무 뜨겁게 해서 화상 입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어깨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스트레칭 할 때 어떤 무슨 요령이나 방법이나 뭐 이런 패턴 같은 게 있습니까? 스트레칭은 일단은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예. 천천히 해서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까지 가서 약간 아플 정도, 그러니까 네. 너무 아프면 안 되고 약간 이 느낌이 온다 이 정도에서 멈추셔서 네. 그 상태에서 15초 정도는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 휘두르면서 하면 효과가 전혀 없고요. 네. 이제 천천히 해서 최대한 관절 범위를 늘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15초 멈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동작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들 아시는 국민체조 동작 있잖아요. 예. 국민체조 처음 시작 부분도 다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어깨 스트레칭 동작인데 그런 동작을 하시고 또 아기들이 짤랑짤랑 으쓱 이런 것들도 다 어깨 운동입니다. 그런 동작들을 일상생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팔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흔들지 말고 네. 으쓱으쓱 해주면서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면서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또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군요. 네, 15초 정도 15초 그 정도. 버티는 거죠. 제일 늘린 상태에서 15초 정도를 예를 들면 만세를 했다고 하면은 만세를 한 상태에서 15초 정도 계셔야 됩니다.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은 상태에서 한 네. 15초 정도.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825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병원에서 50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을 받을 만큼 아프진 않은데 50견 수술 지금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받지 말라고도 하던데 나중에 더 안 좋아질까 봐 두렵습니다. 수술 말고 단시간에 치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50견이 수술도 받습니까? 네, 그 관절 내시경을 보면서 예. 들여다보면서 활액막염 제거 및 관절막 절개술이라는 걸 하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그 뻑뻑하게 달라붙은 관절 부분을 뜯어내는 겁니다. 네, 마취를 한 상태에서 관절 들러붙은 걸 뜯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라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런 수술은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50견은 6개월 정도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좋아지는지 봅니다. 대부분의 50견은 6개월 정도 지켜보면은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집니다. 네. 그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됩니까? 예, 뭐 침이나 화침, 약침, 그리고 뜸, 예. 부항이 효과가 좋은데요. 그 피를 좀 빼는 습부항이 효과가 좋은데 예. 이거는 반드시 한의원에서 시술을 하셔야 되고 예. 또 그리고 다른 뭐 한약이나 운동요법 등으로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단시간에 치료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안타깝게도 50견은 그 꽁꽁 어깨가 얼었다가 풀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뭐 며칠 안에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제 실망하시게 되고요. 그보다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후유증 없이 이제 빨리 좋아지게 하려면은 스스로 치료도 받으러 다니면서 계속 스트레칭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굳지 않은 쪽 팔로 그 굳은 쪽 어깨를 당겨주면서 하는 그런 스스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경희안 의원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0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건강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7134번 내용인데요. 할머님도 50견을 앓으셨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도 50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50견도 유전이 되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50견의 유전 경향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유전은 하고는 관계가 없군요. 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이라고 그랬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물으셨어요? 그러면 좀 미리 걱정이 되시면 어깨 스트레칭을 평소에 잘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 쓰던 쪽에서 잘 생기거든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잘 생기고 또 마비가 왔던 쪽에서 잘 생기고 교통사고로 스플린트, 그러니까 깁스를 하고 있던 쪽에서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어 있는 상태를 피하시면 되고 평소에 어깨를
잘 부드럽게 돌려지는 운동을 하시고 예. 또 과격한 어깨 운동은 피하시고 그리고 외상을 입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또 문자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8012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고정된 자세로 오래 일하다 보면 어깨 통증이 심합니다. 50견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운동이나 일상 속에서 먹으면 예방이 되는 좋은 음식은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자세 자체로 50견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부동 자세로 일하시는 직업이면 아무래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뭐 예방하신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이 50견이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안 쓰면 이 관절은 안 쓰는 관절인가 하고 몸에서 인식을 해서 그냥 이제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50견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몸에 그런 신호가 가지 않도록 꾸준히 평소에 자꾸 움직여주시는 게 좋고 뭐 옷걸이 같은 것도 높게 걸어 놓아서 옷을 내릴 때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스트레칭을 하겠고. 네. 팔을 쭉 올려서 옷을 내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인이시면 의자를 잡고서 그러니까 강아지들 쭉쭉이 하는 자세 있잖아요. 어깨를 쭉쭉 늘려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다른 동료랑 같이 어깨를 서로 눌러주는 그런 동작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스스로 시간을 내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어깨를 돌려주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가 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근데 먹으면은 예방되는 음식도 물으셨거든요. 네.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50견에 딱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없고요. 그렇지만은 50견이 잘 생기는 이제 상황이 좀 추운 계절에서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뻑뻑하게 굳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 그러니까 뭐 청량음료나 아이스크림 또 맥주 수박 참외 이런 차가운 과일 같은 것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326번으로 문자 주신 분인데요. 58세 되시는 분인 모양입니다. 30년 동안 완력기를 무리하게 써서 운동을 합니다. 의원에서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동하고 싶고 현재는 아프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운동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서 아마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아프진 않으니까 운동을 하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본인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무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지도를 잘 받으셔서 어깨 무리가 안 가는 동작으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스트레칭으로만 하시고, 뭐, 아령을 들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맨손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력 운동은 딱 그 고정된 자세에서 그 근육만 단련시키는 자세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셔서 그 운동 지도를 받으셔서 동작을 정확하게 익히시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령을 들고 팔을 휘두르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50견은 어깨를 안 써도 걸리고 또 무리하게 써도 걸리고 그런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경희안 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허중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